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세 번째 시험 과목이고요. 세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과목이 사회복지 정책론이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정책론에 관한 9번째 주제별 기출문제 풀이 하게 될 텐데요. 주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또는 할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자, 대상과 급여,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지, 어떤 형태의 제공물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분석 틀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한 기출문제가 있었고요. 이 시간에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분석들 세 가지 있었죠. 과정, 산물, 성과 분석이었는데 이 중에서 산물 분석, 다른 말로 산출 분석은 오늘 진행할 사회복지 정책 할당 급여 전달책의 재정 차원으로 이 산물 분석을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곧 대상과 그리고 급여에 관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20회 때 13번의 기출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므로 여기서부터 틀린 질문인 거죠.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여 여부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후반부에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아닌 질문입니다. 소득 수준 하위 70% 기준으로 자격을 선택해서 자산조사 방식을 적용해서 급여 제공하는 것은 공공부조 중에서 기초연금이 해당이 되는 지문인 거죠. 1번 옳지 않습니다. 급여 자격 조건 두 번째 지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는 요양 등급 판정하죠. 그래서 급여를 제공하므로 급여 분석들 가운데에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되는 것 맞습니다. 진단에 의한 할당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사정, 그리고 치매나 중풍 노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단적 구분 적용 2번이 맞는 설명 정답입니다. 3번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인데요. 이는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아닙니다. 국가 거주 여부라던가 그냥 시민이라는 그 여부만으로도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구학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표적인 인구학적 조건에 의한 급여로 해당이 돼서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죠. 이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자산조사에 의해서 할당이 이루어지는 국기법은 선별주의이다. 5번 장애인 연금은 역시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선별돼서 지급하는 공공부조로서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네, 19회 때 13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 조건, 급여 할당입니다. 이 할당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령, 맞습니다. 인구학적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조사 역시 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조사에 의한 할당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가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여 여부 또는 보상에 의한 할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그리고 뭐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자 보상 간혹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보상 또는 기여에 의한 할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진단평가, 뭐 장애정도 사정이라던가 뭐 치매에 대한 뭐 등급 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진단에 의해서 수급 조건 결정합니다. 1, 2, 3, 4번 다 맞고요. 5번의 최종 학력은 사회복지정책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역시 19회 때였네요. 11번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장애인연금 공공부조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기억 맞고요. 니은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서 수급 조건이 결정이 되는 자, 이는 보편주의입니다. 자, 디귿의 기초연금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선별주의 맞고요. 역시 리을 의료급여도 공공부조입니다.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 정답 3번입니다. 네, 18회 때 13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보편주의가 아니죠. 2번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해서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이 지급이 되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당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자, 또 다음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도 전문가 진단 고려하는 거고 중증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4번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공부조 중에 하나입니다.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고요.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유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네, 17회 때 2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의료급여, 공공부조로 선별주의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자, 모두 선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의 기초연금도 공공부조이죠. 선별주의이고요. 보편주의 범주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한 종류가 실업급여인 거죠. 자, 이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회 때 11회 기출입니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게 사회수당 맞고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만 선별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티그마라고 하죠.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5번에 공공부조에 비해서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기 때문에 내가 더 특별히 받아서 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근로동기 감소 효과가 적게 됩니다. 5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3회 때 13번 기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의 핵심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자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산조사에서는 첫 번째 소득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 재산조사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핵심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13회 때 1번 기출입니다.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선별주의는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니죠.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선별주의는 간편한 행정 업무가 간편하려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보편주의 정책이 더 행정 업무가 간편해집니다. 자, 3번 보편주의,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라는 것은 선별주의가 되겠고요. 자, 4번에 보편주의가 사회적 통합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 맞습니다. 옳은 거 4번이고요. 자, 5번에 자,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것은 선별주의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20회 때 22번 기출은 다음 주제인 두 번째 분석 틀의 기준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관한 기출입니다. 네,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이 있고, 그리고 물건으로 보내주는 현물급여, 그리고 증서로 보내주는 바우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특성 보겠습니다. 1번 현금 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사회적 통제, 그러니까 선택권을 조금 줄이는 것은 현물급여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겠죠. 2번 현물급여, 물건으로 보내주는 급여는 자기 결정권이 많이 약화됩니다. 강조가 아닌 거죠.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급자가. 3번 바우처, 증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아닙니다. 자, 4번 급여 형태 중에 현금, 현물, 바우처 외에도 기회라는 그 제공도 있습니다. 급여. 자, 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는 그렇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 4번이고요.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 급여, 바우처, 현물 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자, 아닙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9회 때 10번 기출입니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의 그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현물급여 맞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거죠. 현물급여 맞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우리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건강검진, 이런 서비스도 현물급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그쵸,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현금급여입니다. 5번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역시 현금급여 맞습니다. 그런데 1번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이 아닌 현금급여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네, 16회 때 9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의 하나인 증서, 바우처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급여에 비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자, 현금, 바우처, 현물로 갈수록 정확한 그 대상자에게 목표 달성을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현물, 바우처, 현금으로 갈수록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자, 그래서 1번 증서는 현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은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2번 현물 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낮다. 아닙니다. 현물은 아예 선택권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증서도 선택권은 현물보다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자, 3번에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이 바우처가 유도하는 데 유리한 거 맞습니다.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고요. 자, 5번에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바우처, 증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현물급여에 비해서 증서는 선택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15회 때 2번 기출입니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돈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복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할 수 있는 거 맞고요. 현금 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게 현금 급여입니다. 간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에 현물 급여는 현금 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아니죠. 현금이 오남용의 위험이 더 크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입니다. 4번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소비자에게 선택권은 제한되는 만큼 이 정책적으로는 운영 주체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고 현물급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에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14회 때 20번 기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된 거 맞고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거 맞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전자바우처의 도입에 의해서 지불, 정산 업무가 전산화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감소된 겁니다. 증가되지 않았고요. 정답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네, 14회 때 15번 기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형태 중에 15회 때 14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형태 중에 이제 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잘못 읽었네요. 14회 때 15번이 맞겠습니다. 자, 기회라는 급여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자, 기회에 해당되진 않는 거고요.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 형태로 평가받는다. 현물급여인 거죠. 자,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학 정원 할당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런 것들이 기회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는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바우처, 증서제도이고요. 급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회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또는 할당과 급여에 관한 분석 틀에 대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할당과 급여, 이후에 재원, 그리고 전달체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